해석학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7주 과정이고 우리가 이제 10년간 이제 최근 출제 경향 서브노트에 있어요. 이제는 최근 출제 경향을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스로 뭐가 나왔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해석학은 뭐 요때 문제수 3문제 나온 데도 있었지만 이제 보통 2문제 나오게 되고 8점, 4점짜리 2개로 해서 2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비중은 큰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고 보면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각 해마다 안 나온 적이 없었네. 그쵸? 함수항 급수라든지 함수열 이런 말이 없던 적이 없어요. 한 해. 그러니까 계속 낸다는 거예요. 여기 함수열. 이거 우리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자, 그래서 과목의 특징 및 공부 방향 살펴보면 이 해석학은 위상수학 그리고 복수 해석학에 기반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좀 기초적인 과목이자 또 중요한 과목이 되겠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 중에 하나. 그 말은즉슨 역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함수열 파트, 함수열, 함수항급수, 함수항급수도 어차피 함수열이에요. 그래서 그 뒤쪽 함수열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를 내면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에도 어차피 연속이 나오고 미분이 나오고 적분이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 문제 내는 것이 좋다 효율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겠고 해석학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생각을 좀 섬세하고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기자기하죠. 막 엡실론, 델타 이런 거 나오면서 좀 섬세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꼼꼼하게, 엄밀하게. 그거는 이제 차차 계속 연습해야 길러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정의 정리가 많습니다. 익숙해지려면은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해하고 계속 반복을 해서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의 정리는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념 테스트를 내가 잘 볼 수 있게. 그게 돼야겠어요. 개념 테스트를 자꾸 못 본다. 그러면 이게 아직 문제 풀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념 테스트를 내가 잘 볼 수 있게 공부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주요 정의의 증명을 최소한은 이해는 해야 돼요. 최소한 이해는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시면 좋겠고 물론 스스로 증명할 수 있으면 당연히 더 좋고요. 그거는 아까 제가 증명 공부 정도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개념 공부 후에 해석학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 풀어야겠고 고민 많이 해야겠어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죠? 고민 많이 하시고 또 다시 수업 시 피드백 하시고 내가 뭐가 부족했지? 뭐 때문에 틀렸지? 계속 피드백 해야 돼. 뭐가 부족? 그걸 계속 또 다시 채워나가고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은 계속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그러면 이제 그때 올라가서 저기 보면 앞에 거 보면 이제 쉽게 느껴지는 거지. 그렇게 계속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OT를 마치고요. 1주차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1은 이제 우리가 실수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해석학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실수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실수는 노트 하나 하면은 실수 집합 우리가 R 이렇게 쓰죠. 리얼 넘버 해가지고 요거는 실수 집합은 뭘로 볼 수 있냐면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집합이다. 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가지 공리를 우리가 지금 알아볼 거예요. 뭐냐면 채공리, 그다음에 순서 공리, 그다음에 완비성 공리. 채공리는 이제 실수 집합의 채, 필드예요. 마음껏 뛰어놀아라. 그래서 그 연산을 주는 거예요. 2개 연산을 주죠. 덧셈, 곱셈. 그것이 잘 정의가 돼서 마음대로 연산을 할 수 있게 연산을 부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순서를 준다는 것은 이제 대소관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크기, 누가 크니 작니 이런 얘기를 논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걸 항상 논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대소관계가 생긴다.
그다음에 완비성. 이제 요것은 실수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유리수랑은 다르게 틈이 없어요. 빽빽합니다. 그쵸? 유리수는 많긴 많아요. 유리수 조밀하긴 해요. 하지만은 꽉 차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수는 꽉 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틈이 없다. 음. 요렇게 이제 일단은 정리할 수가 있겠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순서 세 가지 공리를. 자, 첫 번째는 채공리에 대한 건데, 채공리는 그 교재 보다시피 9개의 공리입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 R은 덧셈하고 곱셈에 대해서 아래 공리들을 만족을 하겠어요. 첫 번째 4개는 그 덧셈에 대한 거예요. 에디티브. 덧셈에 대해서 요거 교환 법칙이죠. 요거는 결합 법칙. 요거는 항등원 존재한다. 덧셈에 대한 항등은 그래서 우리가 영원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역원이죠. 각 원소에 대해서 항등원은 그 집합에 하나 딱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죠? 역원은 각 원소마다 하나씩 내 짝꿍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실수 A에 대해서 더해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게 해주는 애가 각각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역원이라고 하죠. 이 원소에. 그래서 요게 이제 다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만족이 돼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현대대수 시간에 뭐라고 불러요? 집합 아래 덧셈 연산을 장착시켰어요. 요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군이라고 하죠. 근데 교환이 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군이. 근데 요 교환 법칙도 성립해요. 그걸 무슨 군이라고 하냐면 아벨군이다 라고 하죠. 혹은 뭐 가환군이다. 이렇게. 그래서 실수 집합 R은 덧셈에 대해서 아벨군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밑에 요 4개는 멀티플리케이티브, 곱셈에 대한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환 법칙 성립한다. 결합 법칙 성립한다.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 존재한다. 그걸 우리가 이제 1이라고 쓰죠. 그리고 1은 아까 그 덧셈에 대한 항등원하고는 다르다. 다른 원소가 존재한다. 단위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각 원소마다 또 역원이 존재한다. 라는 거. 역시 근데 이때는 이제 0이 아닌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이 아닌 각 원소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역원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뭐 0에다가 사실 뭘 곱해도 0이겠죠. 그렇죠? 근데 0하고 1은 아까 다르다고 했으니까 0을 뺀 각 원소에 대해서 역원이 존재한다. 요거 만족을 해줘야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도 아까랑 유사하거든요. 덧셈에 대해서. 덧셈이 곱셈으로 바뀐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만 집합이 아까 0이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0 뺀 거. 그 집합을 우리가 또 어떻게도 쓰냐면 R 스타 이렇게 쓰기도 해요. 0 뺀 거. 0 하나. 그래서 고집합이 무슨 연산에 대해서? 곱셈에 대해서 또 뭐가 된다? 아벨군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요게 이제 군이에요. 근데 교환까지 되니까 아벨군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덧셈하고 곱셈을 연결시켜주는 관계를 맺어주는 요 디스트리뷰티브 로우, 분배 법칙이 있겠습니다. 요거.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 참고 내용 볼게요. 첫 번째로 곱셈 연산, 위에 점으로 표기했는데 뭐 곱하기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보통 생략하죠. 곱셈은 A를 N번 더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이제 NA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또 아까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곱하는 거는 A의 N승 이렇게 N파워, N제곱 이렇게 올려 쓰죠.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아래 0, 덧셈에 대한 항등원하고 단위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유일하겠어요. 그래서 0과 0 프라임, 요것이 만약에 실수집합 아래 0이다, 0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은 0하고 0 프라임 요 애들끼리 그러면 더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요게 뭐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 그러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얘에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 더했으니까 자기 자신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근데 너만 항등원이냐? 나도 항등원이다.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보면 얘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를 수가 절대
없다는 얘기. 곱셈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아래 단위원. 얘도 똑같아. 얘가 단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고 요것도 단위원. 그쵸? 그래서 유일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은 유일하고 그 여건을 마이너스 A. 이렇게 나타내죠. 여건도 유일합니다. 각 원소에 대해서 유일해요. 그 다음에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여건 유일하고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혹은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5번, 6번. X하고 X 프라임 여기 있는데 A에 일단 덧셈에 대한 여건. 덧셈 그리고 곱셈하고 같이 진행할게요. 곱셈. 요건 이렇게 두 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x, x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항등원 0이니까 맞죠? 근데 요 0을 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x 프라임이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니까 a 플러스 x 프라임 괜찮습니까? 얘가 a의 여건이니까 얘가 여건 더하면 항등원 놔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수 집합에서는 또 뭐가 성립하냐면 결합법칙 성립하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결합한 거랑 해도 결과가 같다라는 거. 근데 이게 뭐죠? x가 또 a의 여건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뭐다? 0이다. 이거 항등원이니까 이거다. 여건은 존재한다면 역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즉, 그다음에 x 이거 곱셈. 이거 지금 덧셈에 대한 거고 곱셈도 똑같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곱셈도 결합 법칙 성립하니까. 그래서 여건은 유일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7번 밑에는 뺄셈하고 나눗셈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실수에서 빼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잖아요. 왜 연산을 두 개라고 하는 거죠? 빼는 건 사실은 덧셈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빼는 거는 뭡니까? 뭘로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을 더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뺄셈은 사실 그냥 덧셈이죠. 그리고 나누는 거 이렇게 쓰죠. 나누는 거는 사실은 곱셈이다. X 나누기 A는 A에 대한 곱셈에 대한 여건을 곱하는 걸로 볼 수 있다. 이거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연산 두 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리를 받아들였으니까 그 공리로 인해서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 쭉 끌어낼 수가 있겠어요. 네,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스로 쭉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채공리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공리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순서공리 이제 두 개를 만족하는 어떤 집합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건데, 아래는 다음을 만족하는 부분집합 P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공리는 요 P의 임의 원소, 두 원소 A, B에 대해서 더한 거. 어떤 원소를 가져오든 간에 더한 것도 들어가야 되고, 곱한 것도 들어가야 된다. 또 하나, 실수. 아무거나 내가 가져왔는데 그 실수는 P에 들어가든지 0이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A에 대한 덧셈의 여건이 P에 들어가든지 이 두 가지 공리를 만족해주는 그런 부분집합 P가 만약에 아래에 있다. 그럼 순서 공리를 만족하는 거예요. 저 집합 R이. 그리고 R은 만족을 하고요. 당연히 뭐겠어요? 이 집합 P는. 양수들 모임이 되겠죠. 양수끼리 더해보세요. 곱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실수 내가 가져왔어요. 양수든지 0이든지 음수든지 할 거야. 그러니까 실수 집합은 갖고 있죠. 이런 집합 P를. 그렇죠? 양수들 모아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집합 P의 원소를 양의 실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마이너스 P. 이 집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였다는 얘기는 그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에다가 다 마이너스를 취한다는 얘기예요. 덧셈이된 영원. 그래서 마이너스 A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죠. 얘를 음의 실수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순서 공리를 만족하는 체, 아까 체 공리 만족했고 순서 공리까지 만족했다. 그러면 이제 순서체, ordered field, 순서체라고 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CF 참고입니다. 첫 번째, Q, 유리수 집합. 요거는 순서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순서체? 된다. 순서체 된다. Q, 유리수체예요. 유리수체고 얘도 순서가 있어요. 그 집합 P는 당연히 얘도 똑같이 양의 유리수 집합, 유리수들, 양의 유리수들을 다 모아놓으면 되겠습니다. 다 만족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체가 있는데 복소수체, C, 컴플렉스 넘버. 얘도 체인데 얘는 순서체가 되냐 안 되냐? 얘한테는 순서를 부여할 수 있느냐? 없다. 그 말은즉슨 대소 관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두 원소 다 가져와도 누가 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순서체가 아니게 되는데 그거 이유 한번 얘는 살펴보죠. 자, 부정을 해볼게요. 순서 공리를 만족하는 C의 부분 집합 P가 존재한다고 해보자. 존재한다고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복소수 집합에는 우리 그 허수 단위 i가 있죠.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1의 양의 제곱근 얘입니다. 얘는 이제 당연히 0은 아니죠. 복소수에도 0 있고요. 네, i는 0은 아닙니다. 그러면 순서 공리를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이 i는 어떻게 돼야 돼요? 0은 아니래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어디에 들어가든지 P에 들어가든지 마이너스 i가 P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맞죠? 그거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 1번 경우, 요거 2번 경우라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 i가 P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i가 P에 들어가요. 그럼 P는 어쨌든 순서 공리 만족을 하는 거니까 첫 번째 공리에 의해 가지고 i 곱하기 i 얘도 P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P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곱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 근데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P는 마이너스 1을 갖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아까 이제 i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게 되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i 곱한 것도 갖게 돼요. 근데 얘는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i죠. 마이너스 i를 갖게 된다. 이럴 수 없죠. 반드시 하나만 만족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느 하나 된다고 하니까 이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얘가. 이제 모순이다. 그러면 이게 안 되고 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얘도 유사한데 마이너스 i가 이제 P에 들어가요. 그러면 얘도 역시 마이너스 i 두 개 곱한 거 P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럼 얘는 역시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도 갖고 있고 마이너스 i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i 곱한 그것도 P가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i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i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i 가지고 있다. 이게 딸려올 수밖에 없죠. 역시 모순. 뭐예요? 이 중에 하나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런 부분 집합 P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순서를 부여할 수 없다. 순서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서 공리를 만족하게 되면 부등호를 이제 기호로 부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순서 공리를 만족하는 아래 부분 집합 P와 임의 실수 A, B에 대해서 이제 A-B가 P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호를 쓸 수 있다. A가 B보다 크다.
그렇죠? 우리 양의 실수 생각하면 되겠어요. A-B가 양수란 얘기니까, 그렇죠? A가 크다는 얘기겠죠. 혹은 뭐 이렇게 나타내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A가 P에 들어간다. 그거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말 하고 갖겠습니다. A는 음, A는 A 빼기 0. 요거니까 A 빼기 0이 P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A가 0보다 크다. 요 말이랑 같은 거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A가 P에 들어간다. 0 빼기 A가 P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니까 0이 더 크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A가 B보다 크고 이건 A가 B보다 크거나 아니면 A가 B랑 같으면 이렇게 부등호를 합쳐서 쓸 수가 있죠. 부등호랑 등호랑 합쳐서 A가 B 이상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참고로 A가 B보다 크다. 요거랑 B가 A보다 크다. 요거죠. 그다음 B가 A 이상이다. 요거 두 개 관계에 대해서 B가 더 커요 지금, 그렇죠? 그럼 요거랑 요거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면 요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있죠, 맞죠? A가 지금 B보다 작아요. 얘는 뭐예요? A가 B보다 작거나 같거나. 어쨌든 작으니까 뭐 같거나 작거나 그 중에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면 요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작으면은 오케이지만 같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순서체는 이렇게 이제 부등호를 부여할 수가 있고 그거에 또 관련된 기본적인 성질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 그래서 눈으로 이제 쓱 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이런 거를 일일이 증명하는 건 이제 우리가 임용 취지에 맞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정의 하나 또 하면 구간이라는 겁니다. 인터벌. 구간 사실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수직선 알고 있으니까. 요거 뭐 예를 들어 1부터 2까지 있는 모든 실수들의 모임. 요런 게 이제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R에서 구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대수적으로. 뭐 이런 거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구간의 핵심은 뭐예요? 구간의 핵심은 뭔가 이게 길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연결돼 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i가 구간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i에서 너가 어떤 두 수를 뽑더라도 b가 크다고 할게요. 뭐 이런 두 수를 뽑더라도 만약에 그 두 사이에 어떤 수가 있다면 그 수는 반드시 그 i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i에서 내가 아무 두 수나 이렇게 뽑았어요. 그리고 그 두 사이에 내가 아무 수나 골랐어요. 그거는 내가 구간이라고 주장하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 그쵸? 맞겠죠? 이렇게. 그래야 연결돼 있겠죠? 끊기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쵸? 만약에 이렇게 끊겨 있다면, 이렇게 끊겨 있다면, 이게 구간이라고 주장할 수 없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잡고 그 사이에서 요수를 잡으면 그게 네가 구간이라고 주장하는 곳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끊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참고로 아래에서 이제 구간의 종류는 9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는 요거죠. 어떤 대로 실수들 모임인데 집합적으로 쓰면은 그 실수에서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그런 실수들의 모임. 그리고 얘는 A를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A 이상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겠죠. 얘는 이 B 이하니까 B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야 되고 얘는 다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다. 그다음에 이제 요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니까 B보다 작은 것들 다 모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 집합인데 B보다 작은 거. 얘는 B를 포함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 등호 넣어주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반대로 써주면 되겠죠. A보다 큰 것들 모임. A 이상인 것들의 모임. 얘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이제 실수 전체 집합, 모든 실수들의 모임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R에서 구간은 이렇게 이제 9가지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참고로 A가 지금 B보다 커요. 그러면 요 구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얘는 뭐예요? 의미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것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없죠. 따라서 얘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공집합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A랑 B랑 같아요. A랑 B랑 같은데 또 역시 요 구간은 요건 뭐예요? 그럼 요것도 그럼 A로 볼 수 있고 A보다 크고 A보다 작은 거 역시 뭐 없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닫아볼게요. 이렇게 A 이상 A 이하 그건 하나 있죠. A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3 이상의 자연수 K예요. 3 이상인 자연수 K에 대해서 GK, FK를 각각 이렇게 정의합시다. 이렇게 닫힌 구간으로 정의할 때 예 하고 예. 요거는 3부터 G3, G4, G5 이런 것들을 다 합집합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F3부터 다 교집합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거 집합이 각각 어떻게 되겠는가? 자, 첫 번째 GK에 대해서 먼저 쟤를 구해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1, 0,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자 G3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죠. G3은 어떻게 됩니까? G3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죠.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부터 그러니까 3분의 2까지 대략 요게 뭐예요? G 3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G4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점점 더 하면 또 G5는 더 이동을 하겠죠. 계속. 그래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어디 가까이 가냐면 0에 이렇게 가까이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 끝점은 어때요? 계속 K를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3일 때는 3분의 2였지만 4면 4분의 3으로서 또 역시 계속 또 1에 가까이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K는 3부터 먼데까지 GK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합집합이에요.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소를 모아야 되냐면 이 집합에 한 집합에 안에라도 들어가면 다 긁어 모아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들어가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맞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G4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G3이라는 집합에는 들어갔잖아요. 하나라도 들어가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쭉 다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오른쪽 끝점이 1에 가까이 가면서 여기를 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1은 담아야 못 담아요. 담는다고 여러분이 주장하려면 1을 포함하는 GK를 아무거나 하나는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말해보세요. 있다 없다? 없죠. 가까이만 갈 뿐 정확히 그걸 담지는 못한다라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써줘야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해볼게요. 얘도 그럼 F3 체크해보죠. 3분의 1이죠? 여기 3분의 1부터 3이면은 3분의 4죠. 3분의 4. 여기에요. 그렇죠? 여기인데 이게 F3이고 K를 또 늘려가면 어떻습니까? K를 늘려가면 왼쪽 끝점은 3분의 4분의 1, 5분의 1 해서 점점점 0에 이렇게 이제 계속 가까워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1 플러스 K는 3분의 4였다가 저 K분의 1이 점점 주니까 얘도 역시 이렇게 1에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거. 그러면 교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FK. K는 3부터 교집합은 이제 모든 집합에 다 들어가야 돼요. 하나라도 안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은 걔는 포함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1 될까요? 4분의 1. 안 되죠. G3이 포함하지 않아요, 걔는. 다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렇죠? 따라서 누구? 3분의 1. 여기 점점 얘가 가까이 가기는 하지만 모든 집합에 들어가진 않아요. 여기 있는 애들이. 그렇죠? 3분의 1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애들 어때요? 3분의 4.
3분의 4 들어갈까요, 교집합에? 아니죠. 얘는 언젠간 빠져요. 그쵸? 들어가지 않습니다. 점점점. 근데 누구는 계속 들어가요. 누구부터 그러면? 1은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1 다 들어갑니다. 다 포함해요. 근데 1보다 조금이라도 큰 거, 1.00000001 들어가지 않죠. 언젠간 잘려요. 맞죠? 그래서 1까지 들어간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봤고요. 자, 정리가 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등식 관련해서 정리가 있어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건데 임의 자연수 n하고 임의의 실수 요 ai들, bi들이에요. 요거 부등식이 만족을 한다라는 거. 요 각각 곱해요. 곱해서 더한 거에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해요. 얘도 제곱해서 더하고 따로따로 각각 해서 곱한 것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x 플러스 by cz 요거의 제곱 a, b, c 있고 x, y, z 있는데 각각 이렇게 곱하고 더해서 제곱했어요. 그거랑 a 제곱, b 제곱, c 제곱 이렇게 해서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x 제곱, y 제곱, z 제곱 이렇게 해서 먼저 더하고 그걸 곱한 거 누가 더 크다? 이쪽이 더 이상이다. 3개짜리로 한번 해본 거예요. 지금 N개로 임의로 썼지만. 그래서 요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N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요 안에 있는 거, 제곱 안에 있는 걸 우리가 C라고 하고 요거를 A, 요거를 우리가 B로 지칭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함수를 잡아서 보여보려고 해요. 얘랑 관련 있는 애들, 텀이 나오게 되려면 누구냐라는 거. 누구를 다룰 것이냐. K는 1부터 N까지. 그래서 AKX-BK 요 2차 다항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요거 기껏해야 뭐 X제곱이죠. 그래서 2차 다항식입니다. 요게 모든 X에 대해서 요거는 어떻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0 이상이다. 제곱한 거 뭐 어차피 더한 거니까. 맞죠? 요 얘기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요 텀이 이제 여기 제 ABC랑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ABC랑 관련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얘를. 요거 처음에 앞에 거 제곱하면 AK 제곱, X 제곱, 근데 그걸 다 더하니까 관련 있는 게 A죠. 그래서 A, X 제곱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또 앞뒤 2배 해서 더한 거 있죠. 그거는 저 C랑 관련이 있겠죠. 이제 2배가 되니까 ECX 이렇게 되고 뒤에 거는 B가 되겠죠. 맞죠? 이 제곱.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2차 다항식이 0 이상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뭘 쓸 수 있죠? 판별식. 그쵸? B제곱 마이너스 AC. 요 절반 공식 씁시다. 그러면 C제곱 마이너스 AB. 요것이 0 어떻다? 이하다. 0 이상이니까 붕 떠 있거나 아니면 접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해가 뭐예요? 해가 없거나 하나 있거나 그렇다는 이건 D가 0 이하다. 작거나 0. 그럼 요거요. 이게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랑 관련된 애가 요 함수를 생각하는 거. 생각하기가 뭐 좀 쉽진 않지만 어쨌든 요걸 생각하면 지금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부등식이 있는데 베르누이 부등식이 있겠어요. 마이너스 1 이상인 모든 x 하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겠습니다. 1 플러스 x에 n제곱 한 거랑 x에다가 n배 한 거를 1에 더한 거. 요거 1 플러스. 그러니까 마치 요거죠. n을 요 밑에다 떨궜다. 여기다 떨궜다. 근데 떨군 게 더 작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요승한 것이 더 크다. x는 마이너스 1부터 가능하고 요게 이제 베르누이 부등식이 되겠고 자, 요거를 보여보자는데
요거는 자연수에 대한 명제니까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해서 보여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n이 1일 때.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n이 1일 때 좌변은 1 플러스 x. 요거죠.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돼요? 우변 n에다 1 넣은 거? 역시 1 플러스 x입니다. 쓸 수 있죠? 같으니까 같거나 크다. 맞는 말이에요. 맞죠? 요게 우변. 그래서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귀납적 단계죠. n이 k일 때, k는 이제 1 이상, k일 때 성립한다고 만약에 가정했어요. 그랬을 때 어쩔 때 성립하면? 요거보다 하나 큰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보자. 요거일 때 위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럼 이제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 거 보여주면 돼요. 1 플러스 x에 k 플러스 1제곱. 자, 그럼 어떻게 진행할까요? 귀납법 가정 이용해야겠죠. 귀납법 가정은 k일 때인 거니까 일단은 k일 때를 우리가 여기다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겠어요. 따라서 이거 조금 쪼개야겠다. k승 요거랑 1 플러스 x 요렇게 좀 해봐야겠다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쓸 수 있겠죠. 부등식은 우리가 이쪽으로 이끌어야 되고 그럼 뭐예요? k를 내린 거 그게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하다. 요거 할 수 있죠. 자, 요 부등식 맞습니까? 부등호? 응. 맞죠? 왜냐면 1 플러스 x가 뭐니까?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0 이상이잖아요. 0이면 마이너스 1이면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0보다 크면 양수니까 당연히 부등호 유지가 되는 거고 원래 얘가 더 컸는데 요게 더 컸어요. 네, 양수니까 괜찮다. 0 이상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전개를 해보자. 그래서 1 플러스 k 플러스 1 x 플러스 kx 제곱 정리하면 이제 요렇게 되죠. 자, 부등호는 우리가 계속 요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우변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n 대신에 k 플러스 1는 즉 얘가 나와야 돼요. 요게 성립하느냐? 하죠. 얘가 뭐니까? 0 역시 이상이니까. 그쵸? 아까 요 부등식은 얘가 또 0 이상이니까 성립이 됐었던 거고. 그쵸? 귀납법 가정 플러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렇게 이제 한 문장만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수학적 귀납법은 우리가 또 정수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 거예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이랬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자, 당연히 지금 베르누이 부등식 나오고 요 예제 나왔습니다. 그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할 수 있죠. 그런 꼴이거든요. 지금 요거 보니까 자, 요거 빼기는 더한 거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를 n 플러스 1승 요거 있습니다. 어때요? 얘를 떨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떨군 뭐예요? 요거잖아요. 어? 그냥 베르누이 부등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죠. 조건만. 예, 1에다가 더한 얘가 마이너스 1 이상인가? 맞죠?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1보 요게 얘가 1보다는 작으니까 마이너스한 거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성립하니까 베르누이 부등식에 의해서 자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는요. 자, 사실은 이제 요 부등식을 우리가 이끌려고 본 건데 자, 어때요? 형태가 같아요. 얘는 1 플러스 n 플러스 n분의 1 그거에 n승을 한 거고 여기 nn 그리고 요거는 또 같은 꼴인데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분의 n 플러스 1승 요것도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 요런 형태에서 n이 하나 증가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노트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요런 요 수열을 보게 될 거예요.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요 수열. 자, 그러면 2번을 만약에 보였다 치면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다? n이 커질수록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수열이다? 증가 수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여놓으면 얘가 증가 수열이다라는 걸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열 때 나오게 될 거고 어쨌든 요거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자, 요거 1번을 사용해서 보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하고 관계가 있나요? 얘가? 관계가 있어요. 맞죠? 이 안에 얘가 있다 없다? 있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차 이렇게 쪼개면서 그 안에 얘가 있죠. 그쵸? 그거를 눈치챌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걸 이용해야 되니까. 그쵸? 따라서 자, 요 1번, 1번에 의해서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요거에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승 요렇게 쓸 수 있죠. 1번의 좌변을. 맞죠? 그리고 우변 똑같이 쓸게요. 맞죠? 좌변 합차 곱조개고 n 플러스 1승 각각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다. 얘는 필요 없고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좀 처리를 해주자라는 거. 그러면은 1 플러스 요거에 n 플러스 1승 요거고 요거는 같네요. 이거 승 없으면 요게 같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하나 우리가 없애줄 수가 있고 양수니까 그럼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그거에 뭐가 돼요? 요렇게 하나 이제 캔슬하면 n승 되는데 n제곱 되는데 그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변이 나오길 바라야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1은 뭐예요? 동그라미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위에 분자 1 빼버리면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되죠. 그거에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돼요. 자, 마이너스 n제곱은 우리가 마이너스 1승 곱셈에 대한 역원 해주고 n승 해주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n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제곱한다. 그거는 이제 역수치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분모로 가야 되는 거니까 n분의 n 플러스 1 그건 뭐냐면 1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승 해주는 게 1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승을 해준 게 근데 n승은 하나 남았죠 아직.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이제 문제를 이제 처음에 접하다 보면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해?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해? 이럴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을 도구를 그래서 계속 도구를 장착을 해야겠어요. 이럴 때는 요런 생각, 이럴 때는 요런 생각. 이렇게 또 많이 하다 보면 다 느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처음에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음. 계속 자기 그거를 늘려 나가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절대값인데 실수 a에 대해서 요 절대값 알죠? 예, 요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a의 절대값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a가 0 이상이면 a로 나오게 되겠고 0 미만이다. 0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하적으로는 당연히 수직선에서 a가 만약에 얘다. 요게 이제 절대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되겠어요. 요게 만약에 a다. 그러면 요게 절대값 a가 되겠어요. 그럼 요거는 뭐 그냥 a고 요거는 뭐 마이너스 a겠죠. 그렇죠? a는 음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거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기하적으로 보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a와 b 사이의 거리는 a-b의 절대값으로 보고 그다음에 a의 크기는 0과의 거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a의 크기나 사실은 절대값이나 뭐 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절대값하고 뭐 부등식 여러 가지 관련된 성질이에요. 기본적인 성질들 다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죠, 그렇죠? a의 절대값은 당연히 다 0 이상이고 절대값이 0이란 얘기는 그냥 그 수가 0이란 얘기예요.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가 0이란 얘기인데 뭐 0밖에 없지. 0이면 당연히고, 그렇죠? 그리고 b가 0 이상일 때 a의 크기가 b 이하다라는 얘기는 a는 마이너스 b와 b 사이에 껴 있다. 이걸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다? 이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 a는 역시 절대값하고 그 절대값 마이너스 사이, 그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a, b 곱한 거의 크기는 각각 크기의 곱과 같다. 다 뭐 a, b의 그 부호를 다
경우를 다 따져보면서 보여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생략하고요. 절대값을 제곱하나 뭐 제곱하나 그냥 같고요. 마이너스 A의 거리는 같고요. 그다음에 이 절대값 안에서는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고요. 다 기본적인 성질들이고 우리가 이제 또 자주 쓸 거 이거 밑에 8번이죠. 삼각부등식이라는 거. 예. A하고 B를 뭐 더하거나 빼든지 해서 요거는 각각의 크기의 합보다는 작다라는 거. 그리고 각각의 크기에 뺀 거의 절대값은 요거. 먼저 더하거나 뺀 거의 크기보다는 또 작거나 같다. 예. 그렇죠. 자, 요거를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요것만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보죠. 8번만. 그래서 부등식이 지금 두 개인데 요거 1번, 요거를 2번으로 할게요. 그렇죠? 자, 1번 보여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그 4번 왜냐면은 자 1번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애들이랑 관계를 엮어야 되냐면 A하고 B 그 다음에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 얘네들하고 관계 뭐 부등식 일단은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저 4번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A는 요거 그렇죠? 요거고 B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양변 각각 더해 볼게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 요거는 누구보단 작다? 오른쪽 큰 것끼리 더한 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왼쪽은 더한 거는 마이너스 뽑을게요. 이렇게 그렇죠. 각각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요걸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뭡니까? 그러면 얘의 크기는 어딜 도망가지 못하는 거야. 예. 맞죠? 3번 아까 요거하고 요거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렇죠? 요 사이 있으니까 얘의 절대값은 요거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A 플러스 B 요것이 A 플러스 B의 절대값은 요거보다는 작거나 같다. 3번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덧셈인 경우 보였죠. 그 다음에 이제 뺄셈인 경우는 바로 이 덧셈인 경우에서 B 대신에 이게 어떤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B 대신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도 실수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실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를 넣어도 성립이 돼야겠어요. 그럼 뭡니까? A 마이너스 B.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B. 근데 마이너스 의미 없죠. 절대값 안에서.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요거는 우리가 이제 1번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1번을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A의 크기 요건데 요거에다가 우리가 B를 빼고 다시 더할게요. 상관없죠. 어차피 0을 더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묶는 거를 요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지만 요렇게 결합을 할게요. 결합 상관없죠. 그 다음에 요 각각에 대해서 삼각부등식 씁시다. 요수 그리고 요수의 절대값 더한 것이 더 크거나 같다. 이거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번이에요. 우리 앞에 보인 거 8의 1번 그죠? 요거 위에 거 사용한 거죠. B도 똑같이 갑시다. A를 빼고 A를 더한 거. 요것도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수의 합으로 볼 수가 있고 B-A의 절대값인데 그거는 뭐 A-B의 절대값 같고요. 요렇게 볼 수가 있다. 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 요거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A 절대값, B의 절대값 뺀 거. 자, 요거 첫 번째 식에서 요거를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뺄게요. 그러면 요거는 남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는 얘가 나오려면 얘가 일로 가겠어. 얘가 일로 가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나왔어요. 요수하고 요거의 음수 사이에 얘가 꼈어요. 그럼 얘의 절대값은 얘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죠? 따라서 요거의 절대값은 요거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보였고 근데 요거 덧셈일 때 또 똑같죠?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어도 요거는 성립이 돼야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b 해봤자 뭐 상관없고요. 의미 없고. 여기다 마이너스 b 하면 여기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다 보이게 됐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삼각부등식 우리가 증명을 해봤고요. 두 개에 대해서 지금 쪼갤 수가 있어요. 8번에 방금 보였던 게. 그러면 이제 세 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해볼 수가 있다라는. 일반적으로 n개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 왜냐면은 요거 좀 n개인데 이 n개를 두 개로 볼 수 있죠. 얘 하나, 요수 하나. 그럼 요 두 개에 대해 삼각부등식 적용해요. 그러면은 요거의 절대값하고 요거의 절대값 그게 더 커요. 그 다음에 또 얘를 이거 하나 나머지 하나 이렇게 또 쪼개 또 적용할 수 있죠. 두 개에 대해서 계속 반복 적용하면 얻을 수 있겠죠. 유한계니까 당연히 우리가 시행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립이 되겠고, 자 관련된 예제 하나 이제 두 개인데 볼게요. 첫 번째 임의의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맥스 A, B 요거는 의미가 A하고 B 중에 큰 거나 맥스 큰 거 나오라는 거예요. 같으면 그냥 아무거나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작지 않은 수 나와라. 얘는 미니멈이니까 작은 거 나오라는 거예요. 같으면 같은 거 나오고요. 아무거나 나오고. 근데 이제 얘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얘를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 맥스일 때는 더하고요. 그 다음에 2로 나누고 미니멈일 때 요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을 미니멈일 때 빼고 2로 나눌 때 그 덧셈 요거랑 요 차이. 일단 결과적으로 자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1번만 보일게요. 2번은 그냥 유사합니다. 없어요. 간단한데 이것도 경우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뭐 A가 B 이상이다. 그렇게 되면 자 등식이니까 좌변 우변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데 좌변은 뭐가 나오겠어요? A죠. A가 B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에 우변은요. 우변은 자 2분의 A 플러스 B 요건데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가정했냐면 A가 더 크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이상.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 A 마이너스 B는 0 이상이겠죠. 0 이상이면 절대값 벗길 때 그대로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 그럼 B가 캔슬되면서 2A가 되고 2로 캔슬되니까 A가 된다. 그러니까 같죠. 오케이. 성립.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B가 더 큰 경우. 요 경우 있겠어요. 자, 그럼 좌변은 B 당연히. 그 다음에 우변은 2분의 A 플러스 B 요건데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인데 이번에 누가 더 크냐? B가 더 커요. 그럼 A 마이너스 B는 음수가 절대값 바뀌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붙여서 A 마이너스 B. 그러면 A가 이번에 캔슬되고 B가 두 배 되니까 B가 되겠다. 그래서 좌변 같다. 모든 경우 다 한 거죠. 그걸 성립한다. 미니멈일 때도 유사하겠습니다. 스스로 해보시고. 자, 그 다음 두 실수 A, B가 있는데 B는 0은 아니고요. 그때 이제 요거를 만족한대요. A-B의 절대값하고 2분의 B의 절대값. 요게 더 크답니다. 얘를 만족할 때 요것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그랬어요. 그쵸? 응. 자,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누구의 관심을 좀 가져야 되냐면 어떤 애들이 나와야 되냐면 A의 절대값하고 B의 절대값 뭐 이런 애들이 나와야겠어요. 그쵸? 여기서. 근데 여기는 B의 절대값은 있지만 A의 절대값은 없어요. 대신 이제 요게 있어요. 그럼 얘랑 무슨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이랑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죠. 했죠. 그죠? 삼각부등식 했습니다. 빼기잖아요. 그쵸? 요거 아까 그 두 번째 거 각각의 크기 요거 요렇게 되잖아. 그쵸?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얘의 크기는 요거보다 작다라는 거 절대값이. 그럼 얘가 어딜 벗어나지 못해요? 요수랑 요수의 음수
벗어나지 못한다. 요거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관심사가 이제 요 A의 크기인데요. A의 크기 요거는 이쪽은 더하면 2분의 3 B의 절대값. 여기는요. 이쪽 더하면 2분의 B의 절대값. 이렇게 되죠.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어디? 여기. 뭐 더 보였죠. 뭐 이것까지 보였지만 뭐 상관없고요. 어쨌든 이걸 보였다. 그래서 삼각부등식을 적절히 잘 사용하면 이렇게 이제 효율적으로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자주 쓰는 요 애인데,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애. 자, 두 실수 A, B가 있어요. B가 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 임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B에다가 엡실론 더한 것이 더 크거나 같다. 이거면 이거다. 자명 맞습니까? 맞죠? 지금 B가 더 크거나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양수를 거기다 더했어요. 뭐 당연하지 그러면. 그럼 이 정리 왜 한 거예요? 필충이죠. 역방향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하고 B는 관계를 몰라요. 대소 관계를 모르는데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B 쪽에다 더한 것이 항상 크대요. 그거나 같대요. 아, 그러면은 너 그 B가 큰 거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 B가 크거나 같던지 뭐. 요 역방향, 요게 자연스러워야겠어요. 알겠죠? 요거를 몇 번 쓸 거예요. 이거 뭐 등호 이렇게 같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뭐 부등호 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어차피 뭐 그러니까 양수를 더한 거 그쪽이 크면은 그냥 B가 더 클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엡실론도 이제 모든 양의 실수를 대변하면 되겠어요. 대변할 수 있는 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2엡실론이라고 했다. 그러면 요게 성립할까요, 아닐까요? 한단 얘기예요. 2엡실론 어차피 모든 양의 실수 다 나타내요, 안 나타내요? 다 나타내지 2엡실론. 엡실론이 모든 양의 실수니까. 엡실론하고 2엡실론 1대1 대응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양의 실수 다 나타냅니다, 얘가. 따라서 얘도 괜찮다. 즉, 그 말은 즉슨 여기에 무슨 C 엡실론, 즉 C는 양의 상수. 이런 꼴이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꼴. 자, 보여보죠. 정방향. 정방향은 사실 너무 자명하고요. 임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지금 가정이 일단 이건데 당연히 이거보다는 뭐예요? 요게 더 크고요. 양수니까. 이거 사실 이쪽은 뭐 보일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역방향. 역방향. 이거 보일 때 어떻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모든 양의 실수. 그러니까 엄청 작은 수 더해도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B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거지. 직관적으로 자명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귀류를 써볼게요. 그죠? 그럼 만약에 A가 더 크다라고 해보자라는 거예요. 만약 요거이면 오른쪽 가정 성립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결과가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오른쪽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오른쪽 사용할 수 있는데 오른쪽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저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가정했으니까 요거를 물고 늘어져야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양수가 하나 나오게 되죠. 이걸 가정한 순간부터 뭐가 나오게 되냐면 A-B라는 애가 이제 양수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요게 양수이므로 가정을 쓸 수가 있겠어요. 가정에 의해 뭐가 성립이 돼요? A, B 플러스 엡실론 자리에다가 얘를 잡아놓을 수가 있겠어요. 요게 성립이 된다.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A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부정을 했으니까 모순이 나와야 되는데 모순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게 작거나 같다니까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양수 아무거나 되는데 요게 모순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게 A보다 작은 게 나오면 되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얘가 너무 컸단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 너무 크다 좀 줄여줘 보자. 그러면은 줄여 이렇게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근데 누가 더 커요? a가 더 커요. 그럼 b 대신 a 바꾼 게 더 크겠죠? 요거는 a. a가 a보다 작다. 모습. 됐죠? 그래서 절대 a가 클 수는 없겠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자, 그 다음에 따름 정리. 이미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a의 절대값이 엡실론 이하래요. 그러면 a는 뭘까요? 0이 아닌 어떤 다른 썸띵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지. 아무리 여러분이 작은 수를 불러보더라도 모든 양의 실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구수보다 제가 작은 양수 부를 수 있잖아요. 구수보다도 작아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더 작게 부르겠죠. 그러면 난 또 더 작게 부르. 그렇죠? 모든 양의 실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걸 성립했다? a는 0일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0이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a 대신 a-b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a-b가 엡실론 작다. 이렇게 됐다. 그럼 a-b가 0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a랑 b랑 같다. 그래서 요 사고가 자연스러워야겠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지금 부등호가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등호가. 그래서 이렇게 스트릭트한 부등호라고 얘기해도 괜찮고 여기 엡실론도 어떤 모든 양의 실수를 대변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C 엡실론, 여기도 C 엡실론 이런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요 역방향 가보죠. 자명하죠. A가 0이면 당연히 성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방향.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A의 절대값이 지금 엡실론 이하인데 요게 지금 가정이에요. 맞죠?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위의 정리에 사용하기 위해서 엡실론을 뭘로 보시면 0 플러스 엡실론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 수가 있는데 요 A의 절대값하고 0이라는 수가 있는데 0에다가 모든 양수 더했어요. 이 어떤 수를 더하더라도 요게 부등식 성립하더라. 그렇다는 얘기 그냥 누가 큰 거더라. 그냥 0이 큰 거더라라는 거야. 같던지. 그렇죠? 그래서 위의 정리를 지금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얻게 되냐면 요거를 얻게 되는 거지. 위의 정리를 사용해서. 근데 이제 절대값은 정의에서 무조건 0 이상이거든요. 어떤 수가 0 이상 0이야? 그 수는 0인 거죠. 근데 절대값이 0이다? 그건 A가 0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번은 1번으로 얻어지죠. 그래서 1에서 A 대신에 A-B를 넣어준다. 이렇게 그냥 쓸게요. A를 A-B로 대신한다. 대신해주면 성립하겠습니다. 오늘 OT 때문에 1교시가 조금 길어요. 지금 힘들어요? 힘드신 분 조금 벅차다. 괜찮다. 괜찮죠? 오케이, 좋아요. 열정이 지금 좋습니다. 네. 앞쪽은 사실 내용이 그렇게 쉬워서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요 한 장, 그러니까 두 페이지만 더 할게요. 페이지만.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완비성 공리를 향해서 가려고 그래요. 완비성 공리. 그 내용 봅시다. 공집합이 아니고 실수의 부분집합인 집합 A에 대해서 요 내용을 이제 정의하려고 하는데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그 모든 원소 X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그런 원소 알파가 존재한다면 요 집합 A를 뭐라고 부른다? 위로 유계다.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보다 큰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벽이 있다는 얘기예요. 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위로 유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파를 A의 상계, upper bound, 상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계가 만약에 그 집합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상계는 사실은 A에서 제일 큰 값이 되겠어요. 그렇죠?
알파를 A의 최대 원소라고 한다. 맥시멈. 그래서 알파를 맥스 A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가 A의 상계이고, 자, 상계가 있다면 그거보다 큰 수도 집합 A의 상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지. 그건 또 더 큰 벽이니까. 걔도 벽이에요. 그렇죠? 위에 있는 벽. 상계 맞습니다. 그래서 상계 있으면 다른 상계도 있는데, 알파가 A의 상계이고 A의 모든 상계 알파 프라임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파가 어떤 A의 집합 A의 상계인데, A의 상계 아무거나 다 가져와도 이렇게 관계를 만족해요. 얘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최소 상계인 거지.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최소 상계, 혹은 이걸 뭐라고 하냐, 상한이라고 한다. 슈프리머. 어퍼 바운드인데 가장 작은 리스트 어퍼 바운드. 그래서 LUB 이렇게 쓰기도 하고, LUBA 혹은 슈프리멈에서 숲 A 이렇게 쓰기도 한다. 표기로. 됐죠? 자, 노트. 첫 번째, 알파가 A의 상계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알파가 집합 A의 상계가 아니래요. 그렇단 얘기는 어떤 애가 존재한다? 어떤 애가 존재한다? 알파보다 큰, 뭐 집합 A에 있었던 얘기겠지. 이런 애가 있단 얘기예요. 없으면, 그러면 알파가 상계여야지. 그렇죠? 얘보다 큰 애가 없는데, 그러면 집합 A에 있는 원소보다 다 크다는 얘기네, 이거. 그렇죠? 그럼 요거면 당연히 알파는 A의 상계가 아니란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집합 A가 만약에 유한이에요. 유한 집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슈프리멈 A하고 최대 원소 맥스 A, 요게 지금 각각 정의가 됐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슈프리멈 A 뭐가 될까요? A 집합에 유한이면, 유한이니까 뭐 100개든 1000개든 어쨌든 딱 유한계잖아요. 땅땅땅땅. 그 중에서 최대 큰 애 있어요, 없어요? 있지. 걔가 뭐가 돼? 슈프리멈이 되겠지. 제일 큰 상계. 그러니까 무조건 유한 집합이면은 슈프리멈이 내 안에, 집합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맥스랑 같다는 거야. 근데 이런 애들은 어때요? 0부터 1까지 이런 구간. 얘의 슈프리멈은 뭐예요? 상계 많거든요. 2도 상계고 100도 상계고 뭐 상계 다 상계예요. 이거 다 상계. 최소 상계는 1이에요. 근데 1이 얘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면 맥스는 있느냐? 이 집합에 맥스. 없다. 최대 원소는 없어요. 없다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슈프리멈은 1이 1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고. 근데 유한 집합이면 이럴 수 없다. 무조건 내 집합 안에 최대 원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반대 개념인데, 집합 A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X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원소 베타가 존재한다. 이제 아래로 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작은 원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A를 아래로 유계, 그 베타를 A의 하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로어 바운드 하계.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베타가 만약에 집합 A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베타를 A의 최소 원소, 미니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또 마찬가지로 베타가 A의 하계인데 하계는 더 있을 수 있죠.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하계니까 A의 모든 하계 베타 프라임에 대해서 이걸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 베타는 어떤 하계냐면 모든 하계보다 큰 거니까 그 하계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최대 하계. 그렇죠? 그래서 greatest lower bound. 그래서 GLBA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하한, infimum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베타가 집합 A의 하계가 아니래요. 그렇단 얘기는 무슨 말일까? 하계가 아니라는 얘기는 집합 A에 어떤 원소가 있다? 베타보다 큰 애, 작은 애. 작은 애가 뭔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베타는 A 하계가 아니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A가 유한 집합이다. 그러면 인피멈 A하고 미니멈 A, 요거는 같을 수밖에 없다. 최소값이 그 집합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한이면 아까랑 개념 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위로 6개인 동시에 아래로 6개예요. 위에도 벽이 있고 아래도 벽이 있어요. 그럴 때 A를 뭐라고 한다? 6개라고 한다. 바운디드. 바운디드 어보브, 바운디드 빌로우. 그러면 바운디드. 6개인 집합을 6개 집합, 바운디드 셋. 6개 집합이라고 하고 6개가 아닌 집합을 비유계 집합이라고 한다. 됐죠? 자, 여기도 노트 하나 하면 집합 A가 6개예요. 집합 A가 6개.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6개니까 갇힌 거예요. 따라서 어떤 두 실수 AB가 있어서 A가 something 뭐다? 어떤 구간 안에 들어간다. 당연하겠죠. 갇혀 있으니까. 뭐 어떤 구간 안에 내가 담을 수가 있겠지. 구간 안에 이렇게 뭐 이건 폐구간이냐 개구간이냐 그건 상관없겠죠. 어쨌든 구간 안에 닫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유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비유계 집합이에요. 비유계 집합. 유계가 아닌 집합. 비유계 집합하고 유계 집합이 있는데 비유계 집합이 유계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지.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유계 집합은 갇힌 거잖아요. 비유계 집합은 어디라도 뚫린 거예요. 뚫린 게 어떻게 갇힌 곳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수는 절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개념들을 했는데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요거를 집합 A라고 합시다. 이렇게 구간 두 개 합친 거. 여기는 닫혔어요. 여긴 열렸고. 요 집합 A.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는 뭐다? 집합 A의 상계. 벽 중에 하나예요. 상계는 많은데 벽 중에 하나. 그럼 상계 중에서 최소 상계는 상한. 얘는 something 원소. 얘는 하계. 아래 벽 중에 하나. 그 중에서 최대하게. 얘가 뭐다? 하한. 항상 이런 관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그리고 최대 원소, 맥시멈. 최대 원소가 있다 없다? 이 집합은 없다. 같지 않아요. 최대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 원소는 존재하죠. 이죠. 갖고 있잖아요. 그게 하한이죠.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됐죠? 밑에 참고 내용. 자, 우리가 이제 그 상한 하한을 우리가 이제 위로 유계가 아닌 집합에 대해서 유계인 집합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A가 위로 유계가 아니다. 그러면 슈프리멈 A는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위로 유계가 아니에요. 위로 계속 올라가요. 상계 찾아서 계속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끝까지 무한대로 정의하는 게 타당하겠어요. 약속이에요. 근데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지. 그렇죠? 계속 커지니까. 아래로 유계가 아니면 인피멈 A는 뭐라고 해야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는 게 타당하겠죠. 만약 공집합이에요. 그러면은 상한을 뭘로 하는 게 그래도 좀 타당할까? 약속이긴 한데 그래도. 공집합이니까 상계를 찾는데 얘가 상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 상계 찾아서.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반대. 그렇죠? 하계 찾아서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A의 상한과 하한은 존재하면 유일하다라는 거. 얘도 뭐 자인데 알파하고 알파 프라임 얘가 A의 상한이다. 그러면 알파하고 알파 프라임의 관계. 이거 알파는 상한. 얘는 상한이면 상계야 아니에요? 상계지. 상한이면 상계예요. 상계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상계, 얘는 상한이니까 이런 관계 무조건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죠. 얘도 상계, 얘도 상한. 상계 중에서 얘가 최소 상계. 그쵸? 입장 바꿨어.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한은 존재하면이라는 것은 실수로 존재하는 거예요. 실수라면 같을 수밖에 없다. 하나.
자, 그러면 이제 요 예제까지 우리가 풀어볼게요. 구해보죠, 한번. 1번, 집합 A, 얘입니다. 요거의 상한과 하한 구해보시오. 이랬어요. 0, 1, 2. 요 정도만 나타내고. 자, 첫 번째 n에다가 1 넣으면 뭡니까? 자연수. 1 넣으면은 0이죠. 0.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도 표기해야겠다. 0. 그 다음에 2 넣으면요. 2 넣으면 1에다가 2분의 1 더한 거니까 2분의 3. 여기에요. 3 넣으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3분의 1 더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짝수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짝수 4, 6. 계속 이런 식으로 넣으면 여기는 1 되죠, 그냥 무조건. 1에다가 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크게 찍었다가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계속 찍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어때요? 음수면 마이너스 1에다가 얘도 점점 작은 수를 더하게 되니까 점점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자, 슈프리멈 A 얘는 뭘까요? 2분의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최대값은 있다 없다. 최대 원소 있죠. 2분의 3이 이 집합의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원소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인피멈은 어떻게 돼요? 인피멈 하계 중에서 최대 하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미니멈이 있다 없다. 최소 원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얘를 갖고 있진 않잖아요. 최소 원소. 뭐예요? 최소 원소. 이 집합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 대보세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됐죠? 자, 그다음에 집합 P. 자, 요거는 이제 NM이 자연수 두 개가 같이 돌아가요. NM 자연수에 대해서 요거 n분의 1 마이너스 n. 자, 요거는 상한 하한이니까 기본적으로 저게 어쩔 때 가장 클까? 어쩔 때 가장 작을까?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자, 근데 이제 백이니까 이게 크려면 어떻게 돼요? 앞에 게 크고 뒤에 게 작을 때가 크겠죠, 제일. 그렇죠? 반대로 작으려면 요게 작고 앞에 게 작고 뒤에 게 커야 작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슈프리멈 B 요거는 어떻게 돼요? 큰 거, 가장 큰 거. 요게 가장 커야 돼요. 일단. 그쵸? 일단 이게 커야 돼요. 근데 당연히 자연수니까 1 넣어주면 좋겠어요. 1. 그럼 1에서 요게 가장 작은. 계속 m을 늘려주면 되겠죠. 그쵸? 계속 우리한테는 자연수는 계속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쭉쭉쭉 늘려주면 뭐가 되겠어요? 어디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근데 그 1보다는 1이 될 수도 없고 1보다 커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1에 계속 가까워질 수는 있고. 그러니까 상하는 1이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하하는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는 여기가 제일 커야 되니까 얘를 이제 1로 넣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1로 놓고 여기 이제 계속 n이 커지면 여기 점점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가 계속 있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는 없고. 맥스는 있다 없다? 없죠. 1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고. 됐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여기까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상한한. 자, 조금 복잡해 보여요. 일단은 누구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냐면 얘가 지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코사인 얘. 요거가 값이 어떤 것들이 좀 나올까?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쟤를 먼저 좀 그려볼게요. (2분의) 파이 간격으로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돼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갑시다. 여기 지금 코사인 이만큼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n이 1일 때 어떻게 됩니까? 1일 때 3분의 2파이 3분의 1파이 3분의 2파이 여기 이 정도 여기가 3분의 2파이
요거 나오거든요. 요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 다음 2 넣으면 3분의 4파이. 그러니까 여기에요. 3분의 4파이. 그 다음에 3이면 2파이. 여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1, 2, 3 넣고 4 넣으면 이거 똑같이 또 반복되니까 요 값이 또 나오겠죠. 아, 그럼 뭐다? 1, 2, 3, 4, 5, 6 계속 넣으면 3단위로 계속 반복이 된다. 뭐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은 이제 주기함수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n을 어떻게 좀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겠다. 몇 단위로 계속 지금 반복이 돼요? 3단위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따라서 3k, 3k-2로 갈게요. 자연수 1부터 해야 되니까 3k-1, 3k 이렇게 됩니다. k는 자연수.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 집합 C, 집합 C는 n이 만약에 이런 꼴이면 3k-2 꼴이면 넣어볼게요. 3k-1, 3k-3 요거죠. 그리고 그때의 코사인 값은 뭐예요? 요거죠, 요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계속 나올 때. 요때. 그 다음에 요 형태일 때는요. 3k-1일 때는 3k분의 3k-2. 그때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k 꼴일 때는 3k 플러스 1, 3k 마이너스 1. 그때는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됐죠. 각 자연수 k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요런 애들만 고려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요게 애들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슈프리멈, 인피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조금 형태가 살짝 복잡하니까 요거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 첫 번째 요거 정리를 하면 밑에 2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6k-2 마이너스 1로 가고 마이너스 3k 플러스 3 맞죠? 요거. 자, 나눠주려고 해요. 예. 어떻게 됩니까? 6k-2에다가 요거 나누면 6k-2에 몫이 뭐가 되겠어요? 요게 앞에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일단. 그쵸? 그럼 요거 곱하면 플러스 1. 근데 원래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쵸? 그럼 요거 다시 정리했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뭐예요? 3k-1분의 1 이렇게 된다. 요렇게 쪼갠 거예요. 이 캔슬하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요거는 6k 마이너스 3k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각각 요렇게 쪼개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k분의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얘는 3k 플러스 1 이거 나누는데 3k 플러스 1 거기에 몇 배냐면 그냥 1배예요. 어차피 여기 3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그럼 얘는 요렇게 쪼개면 1 마이너스 3k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좀 정리했습니다. 각자 함수 k에 대해서. 자, 그럼 k를 계속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쭉쭉쭉쭉 넣겠죠? 그러면 이제 슈프리멈 C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꼴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k를 계속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디에 가까운 수가 나오겠습니까? 큰 애가 마이너스고 얘 플러스 1이 있잖아요. 그렇죠? 1에 가까운 수가 계속 나오겠습니다. 1은 나올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슈프리멈 C가 1이겠구나라는 생각할 수가 있고 맥스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지. 1이 나올 수 그렇죠? 갖고 있진 않잖아요. 따라서 얘는 맥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피멈은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가까운 수가 계속 나와야 하나요? 나오죠. 그 가깝게.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인피멈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미니멈은 없다. 됐죠? 재밌죠? 네, 오케이. 자, 1교시라 조금 그 OT 때문에 조금 길었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할게요.